안녕하세요. 무게TV입니다. 제가 원래 유튜브를 이 채널을 개설했던 목적은 모의고사 해설 영상만 올리려던 거였는데, 최근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새로운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부담감이 좀 생겨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담감 때문에 구독자가 늘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구독자가 안 늘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제가 자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각설하고 이번 영상은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삼각형의 결정 조건, 즉 합동 조건에 대한 내용이고요. 수원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의 활용 파트랑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들 아시다시피 이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아닌 각을 알 때는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아니죠. 두 변과 끼인 각을 할 때 우리 이제 SAS 합동 조건은 있지만 SSA 합동 조건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최근에 시행했던 4월 모의고사 21번 문항도 그렇고, 제가 또 더 찾아보니까 재작년 9월, 작년 6월 모의고사에서도 두 변과 끼인 각이 아닌 각을 알 때 그걸로 삼각형을 결정짓게 만드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갖고, 이거를 좀 더 명확히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테고, 또 이 내용 자체가 엄청 막 필수로 알아야 되고 이런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본인이 잘 알고 있다 또는 별로 관심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그래도 한번 봐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쭉 보시면 아주 미세하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거냐면, 일단 결정 조건의 의미, 그 다음에 삼각형의 6요소의 뜻, 그리고 삼각형을 푼다라는 의미,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합동 조건에 대한 얘기를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을 해볼 거고요. 그 합동 조건들을 작도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 합동 조건을 직접 그려봤을 때 하나가 만들어지니? 라는 식의 얘기를 할 거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하고 연결을 시켜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는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인데, 두 변과 끼인 각이 아닌 각이 주어졌을 때는 그러면 왜 도대체 합동 조건이 아닌 건가? 중학교 때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을 테니까 알고 계신 분 계실 거고, 그래서 이걸 작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거고, 그러면 두 변과 끼인 각이 아닌 각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녀석을 코사인 법칙, 실질적으로 이제 코사인 법칙을 만들면 2차 방정식이 생겨날 거잖아요. 모르는 변을 x로 놓고. 그러면 그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랑 연결을 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결정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결정 조건이란 우리가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라고 제가 적어뒀는데요. 우리가 지금 도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도형을 결정짓기 위해서, 하나로 그 도형을 말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어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직선의 결정 조건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중학교 2학년 때 1참수의 그래프를 배우면서 우리가 직선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쵸? 또 1참수 그래프 배우기 전부터 점선면 하면서 중학교 1학년 때 아마 배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어떤 평면상에 한 점을 딱 찍어 놓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몇 개 있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직선도 이 점을 지나고 이런 직선도 이 점을 지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무수히 많이 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점의 정보를 알아서는 어떤 직선 하나를 특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평면상에 어떤 두 점을 딱 찍어 놓고 이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몇 개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두 점을 이은 선분이 존재한다라면 그 선분을 연장한 직선, 이 직선 하나가 딱 결정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을 알면 하나의 직선을 결정 지을 수가 있어요. 즉, 우리는 이 직선 위에 이 A, B라는 점 말고 뭐 C라는 점이나 D라는 점이나 이런 무수히 많은 점이 있지만 이 점들을 모두 알 필요가 없는 거죠. 단 두 개의 점만 알면 하나의 직선을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점만 알아도 하나의 직선을 결정 지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 중에 두 개만 알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중학교 때 이런 문제 있었을 건데 1차 함수 활용 문제에서 어떤 A라는 점이 뭐 좌표가 주어지고 B라는 점이 좌표가 주어졌을 때 C라는 점의 좌표를 뭐 미지수를 이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 C라는 점도 A, B를 지나는 직선과 같은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은 하고 물어보는 그때 A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들 풀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두 점으로 하나의 직선이 결정되었을 때 아무 또 다른 어떤 임의의 점이 반드시 이 직선 위에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C가 이런 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C가 여기에 딱 놓여 있으려 그러면 이거는 뭔가 특별한 새로운 조건을 만족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정 조건보다 많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뭔가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 내용이 또 뒤에 다른 내용하고 또 연결이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안 하고 1참수의 관계식을 찾는, 그래프를 보고 찾는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식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 찾아볼 때, 기울기와 한 점을 알아도 이제 우리가 이 1차함수 식을 찾아낼 수가 있었잖아요. 그쵸? Y축의 평행한 직선이 아닌 경우에 좌표 평면상에서 우리가 기울기와 한 점을 알면 그 함수의 관계식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로 결정되죠. 그 식이. 또 막 식이 여러 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기울기와 한 점. 근데 이 기울기가 사실상 이제 벡터를 배우신 분들은 방향 벡터의 하나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쵸? 방향과 어떤 이쪽 방향으로 또는 반대편 방향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이 방향을 지나는 이런 방향성을 갖는 어떤 직선이 기준점, 이 점을 지나면서 이 방향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직선이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제 벡터에서는 방향 벡터와 한 점을 알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평면 버전에서는 방향 벡터에 해당하는 개념을 기울기로서 설명하는 거고요. 그렇죠? 자, 또 원의 결정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원의 결정 조건도 일직선상에 놓여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직선상 어떤 원을 그려보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우리가 배웠을 때 만나지 않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어도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원 위에 어떠한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놓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한 직선 위에 놓여 있는 세 점은 하나의 원 위에 놓여 있을 수가 없고요. 일직선상에 놓여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 이렇게 세 점의 위치 정보를 알면 이 세 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을 우리가 반드시 하나 그려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삼각형의 외접원이 하나가 유일하게 생긴다라는 내용하고 또 같은 내용이니까 실질적으로 삼각형의 결정 조건하고도 같은 말이 돼요. 그쵸? 뭐 여기에 써놓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평면의 결정 조건이라는 내용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쵸? 평면의 결정 조건은 우리가 지금 제가 이 패드에 있는 하나의 평면을 결정짓기 위해서는 평면상에 한 직선 위에 놓여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을 동시에 지나는 평면은 하나. 만약에 두 점을 지나는 평면은 하고 얘기하면 두 점이 결과적으로 하나의 직선을 결정짓는 거니까 이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하고 얘기하면 이 직선을 포함한 아무 평면을 만들어 놓고 이 직선을 회전축으로 돌려서 만들 수 있는 무수히 많은 평면이 또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외에 한 점이 딱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패드에 있는 이 패드면 하나의 평면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평면의 결정 조건. 그러니까 이 내용이 계속해서 이제 한 직선과 직선 밖에 한 점, 또는 평행한 두 직선, 또는 교차하는 두 직선, 이런 식으로 조건이 주어지면 그것들을 포함하는 평면은 하나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원의 결정 조건이 그러면 일직선상에 놓여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아까 직선이 두 점이면 결정이 되는데 이 두 점 말고 새로운 점, 어떤 점 C가 이 직선 위에 놓여 있으려 그러면 특정한 우리가 더 새로운 정보가 추가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무 세 점이나 일직선상에 있지 않게끔 표현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 세 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이 반드시 하나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 이 세 점 A, B, C라는 점이 아닌 D라는 점을 내가 임의로 하나를 설정을 해놓고 이 D라는 점이 이 원 위에 놓여있게 만들려 그러면 이거 역시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 가능하겠죠. 이 네 개 임의에 아무렇게나 네 점을 딱 준다라고 해서 그 네 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은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만 생기는 거니까 이 내용도 원주각에 활용을 하면서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A, B, C와 C를 지나는 원이 있다라고 할 때 이 D라는 점도 그 원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거면 원주각의 성질로 이 직선 BC를 딱 그어놓고 보통 직선은 직선 이쪽 방향 이렇게 해서 평면을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누죠. 그랬을 때 같은 공간에 A와 D가 있다라고 하면 요렇게 만든 각과 이렇게 만든 각이 같으면 원주각이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같은 원주 위에 놓여있다, D가 놓여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BAC의 각의 크기와 BDC의 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 네 점은 한 원 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원 위에 있지 않으면 D가 원 위에 있지 않으면 이 각이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생각을 해보면 D가 만약에 원 내부의 점이었다라고 하면 원주각보다는 더 벌어져서 원주각보다 큰 각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D가 원 외부의 점이다라고 얘기하면 원주각보다 더 작게 만들어지겠죠. D가 여기에 놓여 있는 경우는 이제 BC를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되고 AB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요렇게 원주각으로 얘기를 해주면 될 겁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네 점이 한 원이 있을 조건, 원주각이 같다라는 내용을 이용할 수 있고요. 또는 이것도 원주각의 성질인데 이 네 개가 이 네 점이 한 원이 있다라는 거는 이 네 점을 이어서 만든 사각형이 어떤 하나의 원에 내접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형은 외접원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사각형은 요 세 점의 외접원 위에 얘가 놓여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건을 찾아라라고 문제에서 물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아까 원주각이 같다로도 보일 수 있었고 또는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을 하면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요 호의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가 중심각의 반이 원주각이 되죠. 마찬가지로 요 호의 중심각의 절반이 원주각이 되니까 요 중심각 둘을 더하면 360도니까 얘네 둘을 더하면 180도죠. 그쵸? 그러니까 사각형이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이 사각형은 하나의 원에 내접하게 됩니다. 또 같은 이유로
한 외곽의 크기가 이 녀석의 내각의 대각, 이걸 내대각이라고 부르는데, 내대각과 같으면, 이거 더하기 이거는 180도고, 이거 A, 이거 B라고 하면 A 더하기 B는 180도고, A 더하기 C는 180도니까, B는 C일 수밖에 없어서, 한 외곽의 크기가 그 내대각의 크기랑 같으면 또 이 사각형 원에 내접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정 조건 얘기하다가 얘기가 좀 많이 새기는 했는데, 우리가 어떤 결정 조건이라는 거는 최소한의 정보예요. 특히 도형에서 어떤 도형을 결정 짓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도형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삼각형의 6요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삼각형의 6요소라는 것은 삼각형은 세 점을 이은 세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고 그에 따라서 반드시 세 개의 각을 갖게 되는 도형이죠. 그러니까 삼각형의 6요소라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진 세 변의 각각의 길이 3개와 세 내각의 크기 3개 해서 총 6개를 삼각형의 6요소라고 부르는데 6요소를 다 알면 하나의 삼각형에서 6요소가 있으니까 그 요소가 같은 삼각형 우리가 보통 합동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삼각형을 푼다라는 용어가 있어요. 삼각형을 푼다라는 거 요즘은 교과서에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교과서에 있었던 말이거든요. 삼각형의 6요소의 일부를 가지고 나머지 요소들을 다 찾아서 삼각형을 완전히 알아내는 것, 이걸 삼각형을 푼다라고 합니다. 방정식을 풀듯이. 그러면 우리는 삼각형을 풀기 위해서 6개의 요소 중에서 몇 개의 요소가 필요할까? 6개를 다 알고 있으면 당연히 같겠죠.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최소한의 조건, 결정 조건, 삼각형을 하나로 결정짓는 결정 조건, 우리가 아까 직선 위에 놓여있는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의 정보를 다 알면 좋겠지만 딱 2개만 알아도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이 6요소를 다 알면 좋겠지만 그 중에 어떤 요소들을 알았을 때 우리가 삼각형을 하나로 결정지을 수 있을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에요. 일반적으로 이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형의 합동 조건과 같고요. 이 합동 조건이라는 정보를 이제 SSS 합동, ASA 합동, SAS 합동, RHA 합동, RHS 합동 이렇게 해서 한 총 5가지 합동 조건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 5가지의 합동 조건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제 삼각형의 합동 조건입니다. 이제 보시면 다 아시는 거죠. SSS 합동 조건. 우리가 어떤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삼각형이 무조건 하나로 결정된다. 2번 ASA 합동 조건. 어떤 한 변의 길이와 그 양끝각의 크기를 알면 삼각형의 하나로 무조건 결정된다. 3번 SAS 합동 조건.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를 알면 삼각형이 반드시 하나로 결정된다. 4번 직각삼각형에서의 합동조건 이렇게 있죠. 제가 1, 2, 3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1, 2, 3번 얘기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 잘못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 뭐가 잘못됐냐면 SSS 합동조건에 이 조건이 추가가 돼야 돼요. 이렇게 말이죠. 자, 이제 이거는 당연히 알고 계시죠. 삼각부등식. 삼각형의 아무리 긴 변이든 어떤 변이든 간에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작다. 알고 계신 조건이죠. 그 조건을 만족시키게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삼각형은 하나로 결정될 것이다. 이게 이 부등식 제가 쓴 부등식 자체가 왼쪽에 있는 부등식을 풀면 B가 A 더하기 C보다 작다 또는 C가 A 더하기 B보다 작다로 풀 수 있어서 어떤 변도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다라는 부등식하고 같은 부등식이 돼요. 이것도 나중에 이따가 또 얘기할 내용 중에 하나고, 일단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거죠. 그쵸? 그것들을 작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자, SSS 합동 조건이에요. 세 변의 길이가 일단 저 삼각부등식이 왜 성립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우리가 어떤 두 점을 최단 경로로 이동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두 점을 있는 선분을 따라서 가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다른 점을 경유해서 가는 길이는 이 선분의 길이보다 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분이 요 점과 이 점을 잇는 최단 거리니까 이 각 변의 길이를 뭐 A, B, C라고 하면 B 더하기 C는 A보다 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C는 B보다 길 수밖에 없고, A 더하기 B는 C보다 길 수밖에 없죠. 아까 전에 썼던 B-C의 절대값보다 A가 크고 A는 B 더하기 C보다 작다. 이게 이 왼쪽 부등식을 풀면 B 빼기 C가 A보다 작거나 또는 또 C-B가 A보다 작다를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B가 A 더하기 C보다 작다. 또 여기에서 C가 A 더하기 B보다 작다. 즉 어떤 변도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다라는 걸 만족시키는 부등식이 되겠죠. 자, 이걸 만족시키게끔 주어져야 삼각형이 유일하게 결정된다. 이걸 작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작도는 우리가 길이를 자로 잴 수 없고 눈금 없는 자와 컴파스만 가지고 그리는 거니까 길이를 복사하는 거죠. 컴파스의 양 끝점을 잡아서 선분의 길이를 복사하죠. 그쵸? 근데 이제 우리 뭐 길이를 안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세 변의 길이가 각각 뭐 이렇게 주어지고, 만약에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가장 뭐 긴 변보다 짧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작도를 다르게 먼저 제대로 해봅시다. 세 변의 길이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삼각형을 우리가 작도를 한다라고 하면 이 선분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어떤 원을 그려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선분을 너무 길게 잡았는데, 다 좀 줄여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가장 긴, 아무리 길다더라도 한 변보다 길게끔, 두 변의 길이 합이 길게끔 잡았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반지름으로 하는 어떤 원을 하나를 우리가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그쵸? 이렇게 조절을 해서 만들어 보면 이 정도. 이런 원을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이 원의 중심을 포함해서 말이죠. 이렇게 이 원의 중심을 표현을 해서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이 원의 중심을 이 선분의 끝점에다 딱 만들어 놓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제 이 원 위의 모든 점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선분의 길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이 선분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또 하나를 이렇게 그려갖고, 이 선분의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만든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면, 그쵸?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을 이쪽 끝점에다 딱 옮겨 놓는다라고 하면, 그쵸? 그러면 이 원 위에 어떤 점도 다 이 선분하고 길이가 지금 이 선분의 길이들이 다 똑같은 게 이제 원의 정의에 의해서 만들어질 테니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두 원의 교점을 이렇게 이어서 우리가 삼각형을 그려준다라면, 이거는 처음에 있었던, 제가 지웠지만 처음에 있었던 이 선분의 길이를 얘기하고, 이 변은 이 선분의 길이를 얘기하는 삼각형이 뭐 위아래 생기겠지만, 이 녀석은 이렇게 반으로 이 원에 이렇게 지름을 쭉 이으면 반으로 접으면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이니까 둘이 합동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삼각형이 딱 하나의 모양만 결정이 돼요. 그쵸?
그래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안다라면 우리는 하나의 삼각형을 그려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삼각형 SSS 합동 조건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삼각형을 하나로 결정지을 수 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삼각부등식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앞장에 빨간색으로 써놓은 거. 그게 이제 작도에서도 보여지는 게 만약에 두 선분의 길이가 만약에 여기서 주어진 두 선분의 길이가 제일 긴 선분 이거보다 짧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짧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각각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대충 그려볼게요. 작게. 대충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원이 만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선분의 길이를 표현하는 이 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 이 선분이랑 길이가 똑같은 선분들이죠. 또 이 선분이랑 길이가 똑같은 선분들을 그렸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해도 만나질 않으니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삼각부등식 아까 전에 썼었던 이 녀석을 반드시 만족하게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다면 SSS 합동 조건을 만족하면서 삼각형이 하나가 결정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자, 다음은요. ASA 합동 조건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삼각형에서 어떤 한 변의 길이를 알고 길이가 주어지고 그쵸? 양 끝각의 크기를 안다라면 그 각을 우리가 이렇게 이 각을 맞게끔 선분을 쭉 연장할 수 있죠.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또 이쪽 각도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각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 각을 쭉 연장해서 우리가 그릴 수 있죠. 그러면 그때 만나서 이 두 각의 연장선, 이 각을 이루는 반직선이 쭉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을 하나를 반드시 그려낼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진다라면 당연히 이 양 끝각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두 양 끝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보다 작아야겠죠. 그쵸? 내각의 합이 당연히 180도보다 세 내각의 합이 180도가 돼야 되니까 두 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아야겠죠. 그쵸? 그 조건만 만족시키게 각이 두 개가 주어진다라면 또 삼각형은 하나로 결정될 것이다. 180도보다 크게 예를 들어서 두 각이 모두 둔각이야. 이러면 이렇게 당연히 삼각형이 안 생길 테니까 말이에요. 그쵸? 하나로 결정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다음은 SAS 합동 조건이에요. 이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한 변의 길이와 또 다른 변의 길이와 어떤 각이 이렇게 주어져요. 그쵸? 이런 각이 주어져요. 이랬을 때 우리는 삼각형을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면 이 각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가 옮겨 놓고요. 그러면 각이 주어진 거지 이 선분의 길이가 주어진 게 아니니까 얘는 우리가 이렇게 쭉 확장할 수 있죠. 그쵸? 연장선을 그어서 확장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길이를 이걸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서 이렇게 그려갖고 여기다 찍어준다라고 하면 이 길이가 여기에 옮겨진 거니까 길이와 각과 이 길이를 갖는 삼각형이 반드시 하나가 생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SAS 합동 조건은 삼각형 하나로 결정 지어주는 조건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맞죠? 자, 다음은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입니다. RHA도 있고 RHS도 있는데요. RHA 합동 조건은 사실상 직각삼각형의 이 R은 직각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H는 빗변을 말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각 이렇게 주어지면 얘는 양끝각이 아니기는 하지만 빗변과 직각이 서로 마주보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사실상 이 두 각을 알므로써 요 각의 크기도 알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한 변과 두 각을 안다라고 하면 그 두 각이 양끝각인지 이각, 이각인지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이거는 각의 위치까지 정확히 다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됩니다. ASA로 얘는 실질적으로 ASA 합동 조건하고 같은 조건이에요. 그쵸? 그러면 RHS 합동 조건, 얘가 이제 사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얘를 깔끔하게 증명해서 보여주지 않아요. 어떻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작도나 이런 걸로 보여주지는 못하고, 실질적으로 얘가 이렇게 보면,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면, 여기가 직각일 때, 우리가 R,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변, 이렇게 주어지는 거니까, 여기 말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주어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RHS 합동 조건은 두 변과 끼인 각이 아닌 각을 준 거예요. 두 변과 끼인 각이 아닌 각은 합동 조건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얘는 결정이 하나로 돼요. 그거를 얘가 이제 여기서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이거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 어떻게 만드냐면 이 녀석이랑 이렇게 조건이 똑같이 주어져 있는 두 삼각형을 직각과 빗변이 똑같고 이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을 데칼코마니에서 뒤집어요. 그래서 이 변의 길이를, 이 변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겹쳐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당연히 이쪽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삼각형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되냐면 얘랑 길이가 같은, 그 다음에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가 180도가 되면서 이게 쭉 하나의 선분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 점을 잇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른쪽에 그린 애는 얘를 그린 거잖아요. 그쵸? 얘가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는 성질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RHA 합동 조건으로 만들어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학교에선 이렇게만 설명을 해요. 자, 이것도 두 변과 끼인 각이 아닌 각이니까 이따가, 오늘 메인 주제죠. 이따가 같이 한번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먼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뭔지는 다 알고 계실 거고 얘를 언제 사용하는지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이 사인 법칙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마주보는 변 A 대 B 대 C의 B와 같다 라는 정보를 이용할 때도 사용할 거고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지면 그것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의 정보를 얻어낼 때도 사용을 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과 변, 즉 대변, 대각 사이에 어떤 관계가 주어졌을 때 다른 이제 6요소 중에 두 개를 알고 나머지 하나의 요소를 알면 그걸 이용해서 나머지 변과 각을 모두 6요소를 모두 알아낼 수 있다 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녀석이 2번에 해당하는, 그쵸? ASA 합동 조건을 설명하는 애가 될 겁니다. 그쵸? 자, 코사인 법칙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변의 길이로 각을 재는 공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런 공식으로 세 변의 길이를 가지면 각각의 각의 크기의 코사인 값들을 알 수가 있고, 코사인 값 자체가 우리가 삼각형의 내각에 해당하는 0도부터 180도 사이에서는 1:1 대응이기 때문에 각의 크기를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수각이 아니더라도 코사인 값이 그 값이 되게 만들어주는 각은 유일하게 하나가 존재할 테니까요. 그쵸? 자,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 SSS 합동 조건을 설명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변과 끼인 각을 알 때 나머지 변의 길이를 알 수 있고, 그 변을 알면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았으니 나머지 각도 알 수 있습니다. 코사인 법칙으로. 결과적으로 이 내용 역시 SAS 합동 조건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이 내용들을 한번 하나씩 한번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SSS 합동 조건입니다.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주어졌을 때, 그쵸? 이렇게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이 각의 크기, 이 각의 크기, 이 각의 크기를 아는 방법이 코사인 A는, 그쵸? 아까도 말로 했다시피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코사인 B는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런 식으로 세 각의 코사인 값들을 알 수 있고, 코사인은 0도부터 180도까지, 삼각형의 내각은 0도에서 180도 사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1:1 대응이기 때문에 코사인 값이 얼마다라고 딱 알면 그때의 각을 특수각이 아니어서 뭐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각의 크기를 하나로 결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즉 삼각형의 모양이 하나로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SSS 합동 조건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SSS 합동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걸 설명을 할 때 아까 얘기했었던 이 삼각 부등식, 아까 전에는 이제 직관적으로 두 점을 이은 선분이 가장 짧으니까 얘가 더 길다, 이런 식으로 얘네들 더한 게 더 길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잖아요. 이거를 코사인 법칙 수식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 코사인 법칙이나 하나를 이용을 해볼게요. 자,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런 식으로 써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된다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주어진 각의 범위 내에서 코사인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초과 1 미만이기 때문에, 맞죠?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BC보다 작고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보다는 큽니다. 즉, 이 녀석이 A제곱과 같은데 A제곱이 B 플러스 C의 제곱보다는 작고 B 마이너스 C의 제곱보다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A의 절대값이 B 마이너스 C의 절대값보다는 크고 B 플러스 C의 절대값보다는 작다는 걸 알 수 있는데, A, B, C가 모두 세 변의 길이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양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그냥 벗겨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삼각 부등식 자체가 자연스럽게 유도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쵸? 이걸 왜 A에 대해서만 썼냐라고 하시면 B, C에 대해서 써도 똑같이 만들어지는데,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이 내용 자체가 이 좌변의 부등식을 풀면 B가 A 더하기 C보다 작다, C가 A 더하기 B보다 작다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부등식이 그냥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SSS 합동조건 자체를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다. 세 변의 길이가 이 삼각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주어진다라면, 그러면 그때의 삼각형의 꼴은 반드시 하나로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쵸? 자, 다음은 ASA 합동조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변과, 그쵸? 양 끝각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작도를 통해서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됨이라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 각하고 이 각을 알면 당연히 이 각도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각의 사인 값을 알 테고 이 변을 알 테니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면 사인 A분의 A를 우리가 알았고, 그쵸? 그게 사인 B도 알고 있고 사인 B분의,
그쵸? 예, B가 될 테니까 아는 값 그러면 이것도 자연히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sin C분의 C 이러면 그쵸? 얘도 아는 값이니까 이 각을 알고 있으니까 아는 값 그러면 몰랐던 요 두 값을 모두 알 수 있게 돼서 예, 이것도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이 되는 모양이 됩니다. 맞죠? 네. 자, 다음은 SAS 합동 조건입니다. 이것도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를 알면 삼각형이 이렇게 그렸을 때 하나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아까 전에 작도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내용인데 이것도 우리가 A, B, C라고 할 때 A와 C를 알고 각 B를 알고 있다라 그러면 이 변 B의 길이를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이렇게 해서 구해낼 수가 있고 그러면 6요소 중에서 원래 3개를 알고 있었는데 요거 알게 됐죠. 그러면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았으니까 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두 각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두 변과 끼인 각을 알면 삼각형을 모두 하나로 결정지어낼 수 있다. 즉 합동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오늘 제가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건너뛰어서 여기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쭉 따라서 와서 봐주신 분도 계실 텐데 일단 두 변과 끼인 각이 아닌 각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SSA 합동 조건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이 없죠. 그쵸? 네, 끼인 각이 아니었을 때는 합동 조건으로 치지 않아요. 그 말은 삼각형이 반드시 하나로 결정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아닌지를 작도를 통해서 중학교 때 보였던 방법 플러스 또 수1에서 코사인 법칙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메인 내용인데 사실 앞에서 좀 TMI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영상이 길어진 것 같아요. 예. 자, 앞에서부터 쭉 보신 분은 RHS 합동 조건 자체가 얘도 두 변과 끼인 각이 아닌 각이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직각, 그 다음에 빗변, 그 다음 나머지 한 변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두 변과 끼인 각이 아닌 각이 주어졌는데 얘는 합동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중학교 때 이거를 작도해서 보이는 걸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를 그 이등변 삼각형으로 해서 설명을 했었죠. 자, 그러면 RHS는 왜 두 변과 끼인 각이 아닌데 합동 조건이며 다른 경우에는 왜 합동 조건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는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일단 하나의 상황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삼각형 ABC인데 삼각형 ABC에서 우리가 BC의 길이가 A라는 상수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B라는 상수로 주어졌는데 끼인 각 C가 아니라 각 B가 세타다라는 식으로 두 변과 끼인 각이 아닌 각이 주어지는 어떤 삼각형 ABC의 상황이 한번 하나로 이 삼각형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먼저 변 BC를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BC를 이렇게 그었어요. BC를 이렇게 그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 B를 이렇게 각 B를 이제 이게 반직선이니까 선분을 모르는 상태, 선분의 길이를 모르니까 그냥 점선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B, 여기 C, 요 각이 세타로 주어져 있고 A가 지금 이 점선 위에 어딘가에 놓여 있어야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럴 때 이 B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 또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만들어지느냐가 결정이 돼요. 아까 이제 작도를 통해서 따라오신 분들, 예, 마찬가지로 이제 이 B의 길이가 만약에 한 이 정도 되는 길이로 주어졌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작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선분 B라는 녀석이 C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선분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을 때 그게 이제 이 변의 길이, 반지름이 이 원의 이 길이로, 자꾸 버벅대. 자, B의 길이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분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놓고 조금 키워놓으면 대충 요쯤 되면 반지름이 맞는 것 같죠. 그때 이 원의 중심을 표현을 해보고 이 선분을 옮겨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원을 중심을 C에 딱 되게 만들어 놓으면요, 이 원 위에 모든 점이 이 선분의 길이 B와 같죠. 어디로 놓더라도, 이거를 뭐 어떻게 만들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얘도 B고 이 길이도 B고 이 길이도 B고, 근데 이 삼각형이 요 각 B, 요 각을 유지하면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면 이 원 위에 점이면서 점선 위에 점에 A가 놓여야 되는 거죠. 그 A가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A가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또 여기 있어도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삼각형 ABC가 이렇게도 만들어지고 이렇게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 거죠. 맞죠? 그래서 합동 조건으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B의 길이가 좀 작게, 조금씩 작게 주어진다라고 얘기하면 이 원의 반지름이 점점 줄어들 거잖아요. 만약에 이 B 선분의 길이가 점점 작아져서 어떤 상황이 되면 이게 지금 이 원이 지금 이 점선과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생겼기 때문에 원이 하나로 결정이 안 됐던 거면 반지름을 점점 줄여나가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어떤 상황이 딱 생길 거 아닙니까? 그쵸? 만약에 이렇게 주어진다라 그러면 A가 아까처럼 두 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로 결정이 되겠죠. 그쵸? 그때 이 B의 길이가 뭐가 돼야 되냐면, 요 접점과 C를 이은 길이가 B로 주어졌을 때는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돼요. 자, 여기가 이 AB가 이 원에 접하는, 반지름이 B인 원에 접한, 중심이 C고 반지름이 B인 원에 접하는 상황에 이 A가 접점일 때, 결과적으로 여기가 직각일 때라는 말이죠. 여기가 직각이고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를 알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안다라면 우리가 삼각형을 하나로 결정지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로 결정되죠. 그러니까 얘는 합동조건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하나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직각처럼 특수한 상황이 아니니까 이걸 케이스를 막 쪼개야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변과 끼인 각이 아니게 주어지면 하나로 결정된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방금처럼 아까처럼 두 개 있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자, 이거를 한번, 그러면 얘가 이렇게 딱 직각이 된다라는 거는 B가 뭘 기준으로, 요거 A였을 때 B가 A sin B랑 A sin B, A sin 세타랑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때는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이 딱 되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우리가 여기서 찾았던 RHS 합동 조건을 얘기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B가 만약에 A sin B보다 A sin 세타, A sin B, B가 세타니까 B가 이거보다 작은 상황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반지름이 이거보다 더 작아진다는 거죠. B가 지금 이 상황보다 중심이 C인 원이 더 작아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원 위에 어떠한 점도 이 점선 위에 점이 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는 삼각형이 생기지 않아요. 삼각형이 안 생겨요. 그쵸? 그러면 B가
A 사인 세타보다는 커야 B가 A 사인 세타보다는 커야 삼각형이 두 개 생긴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맞죠?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왼편에다가 옮겨 쓴 이유가 있는데요.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상황이 이 RHS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상황도 있어요. 언제냐면 이 B가 점점 더 커져요. B가 점점 더 커지다 보면 B가 A랑 같아지는 상황이 올 거예요. 이렇게. B가 A랑 같아지는 상황이 오면, 그쵸? 이 점선 위에 점하고, 그쵸? 예, 점선 위에 점이면서 C에서부터 B만큼 떨어진 거리가 A랑 B랑 같은 상황이라 그러면, 이렇게. 점이 여기랑 여기가 생기는데, 삼각형 ABC에서 A랑 B가 같은 점일 수는 없으니까, A가 여기에 하나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B가 A 사인 세타보다는 커야 되는데 A보다는 작을 때는 그때는 삼각형이 두 개가 만들어져요. 됐나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B가 A보다 A랑 같거나 B가 A보다 클 때,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B가 A랑 같아지는 상황은 삼각형이 A라는 점이 이쪽에서 하나만 생겼죠. 그쵸? B가 더 커져요. 이 반지름을 더 키워나가 봐요. 이렇게 더 많이 극적으로 보이게. 예, 많이 키웠어요. 그러면 이 원과 직선은, 그쵸? 접선이 아니라 그러면 반드시 접선이 아닌데 만나려 그러면 반드시 두 점에서 만나죠. 직선은 이렇게. 그쵸? 이쪽에서도 만날 테니까. 하지만 이쪽에서 만나는 점, 여기를 만약에 A라고 잡으면 B와 C와 A가 이 각을 공유하면서 삼각형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때는 얘가 아니라 여기만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A가 한 개로 또 사실상 결정은 됩니다. 근데 이거 조건을 RHS처럼 간단하게 얘기하거나 우리가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변과 끼인각이 아니라 그러면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동 조건으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쵸? 자, 작도를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은 내용을 코사인 법칙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코사인 법칙으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 ABC가 있는데 뭘 알고 있는 거냐면 ABC와 여기 ABC에서 각 B와 변 BC의 길이, 선분 BC의 길이, 선분 AC의 길이 이렇게 6개 요소 중에 이렇게 3개의 요소를 알았을 때 나머지 요소들이 다 하나로 결정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녀석의 값을 x라고 놔두고 이 x의 값을 찾아봤을 때 이 x의 값이 하나가 나오면 세 변의 길이가 다 결정이 되는 거니까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녀석의 x의 값을 한번 찾아보는 코사인 법칙으로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각 b를 알고 있으니 우리는 b제곱은 x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ax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고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a 코사인 세타 x는 아니라 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이라는 이러한 이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맞죠? 그러면 이 방정식이 근의 개수에 따라서 x값이 만들어질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도 안 생기는 경우는 언제일까라고 얘기를 해보면 이 방정식이 근을 갖지 않을 때를 먼저 떠올릴 수 있겠죠. 그쵸? 우리가 4분의 d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4분의 d. 자, 4분의 d를 떠올린다라고 하면
얘는 우리가 A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자, 얘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없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A 제곱을 묶어주면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이고 이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니까 요 전체를 우변으로 넘겨주면 B 제곱이 A 제곱 사인 제곱 세타보다 작을 때는 허근을 가져서 근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까 전에 절대 이해랑 만나는 상황이 생기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던 상황이 만들어지죠. 자,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범위 내에서 사인은 항상 양수기 때문에 B제곱이 A제곱 사인제곱보다 작다라고 표현된 녀석을 B가 A 사인 세타보다 작다라고 얘기해도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찾았던 조건하고 동일하게 이 방정식의 근이 허근이기 때문에 이 x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요를 코사인 법칙으로 아까 그려서 확인했던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RHS 합동이었던 내용, 얘가 하나 나오는 이 상황은 얘가 중근을 가지면 되겠죠. 그쵸? 중근. 그쵸? 중근. 요렇게. B가 A 사인 세타랑 같아지는 상황일 때 이 녀석은 중근을 가질 거예요. 그쵸? 예. 중근 얼마를 갖죠? 예. A 코사인 세타요. 자, 물론 여기에서 세타가 둔각이면 또 안 생기겠네요. 맞죠? 그쵸? 이렇게 있는데 세타가 둔각인데 여기다 수선의 발을 이각으로 못 내리잖아요. 이쪽으로 내려도 이쪽에다가는 우리가 내릴 수가 없을 테니까. 그쵸? 그러니까 세타가 예각일 때만 만들어지겠죠. RHS 합동으로. 이해되시죠? 그쵸?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제 판별식이 양수가 돼야 되겠죠. 양수가. 이렇게 판별식이 양수가 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거예요. 그쵸? B가 A 사인 세타보다 클 때 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이 방정식,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무조건 두 개의 근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B에서 A, 요 선분의 길이를 우리가 x로 잡은 거기 때문에 x의 개수는, x라는 녀석은 반드시 양수여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맞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가 언제여야 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세타가 예각이면서 서로 다른 두 실근도 같고, 그쵸? 그 다음에 이 두 근의 곱이 양수가 되는 경우, 그쵸?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양수가 되는 경우, 즉 a가 b보다 큰 경우, 즉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서 이 b보다 a가 더 큰 경우, 이렇게 돼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거기 때문에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근의 곱이 만약에 음수가 되거나 0이 되면요, 두 근 중 하나는 반드시 음수라는 소리니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로 나올 테니까 이때는 이걸 만족하는 x값이 양수 중에는 한 개만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사인 법칙으로도 이 상황을 온전히 설명을 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가지고 두 변과 끼인 각이 아닌 녀석이 주어졌을 때 이 근의 모양에 따라서 삼각형이 하나가 생길지 두 개가 생길지 안 생길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예시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21번, 이번에 4월 모의고사 21번인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이제 뭐 여기에서 우리가 공원점 이 4개의 점이 한 원위에 있다. 이것도 원주각 성질로 아까 얘기했죠. 예,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요각 같고요. 그 다음에 같은 거 주황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요각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AQ랑 PQ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고요. OA가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삼각형은 OA 공통이고 APAQ 두 변이 같고 끼인 각이 아닌 각이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 미지수로 놓고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삼각형을 문제에서 제시해 준 거니까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겠다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나온 두 근이 각각 이 OQ의 길이와 OP의 길이가 될 텐데 그 중에서 누가 OP고 누가 OQ인지에 대한 정보를 줬으니까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 문제들도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서로 다른 두 양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근을 걸을 조건을 줘요. 자, 12번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3분의 파이 있고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서로 그쵸? 예. 더해서 180도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3분의 2파이 둔각인 걸 알고 있고요. 뭐 사인 법칙이나 이런 거 이용을 해서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를 알 수 있게끔 준 거예요. 즉 두 변과 끼인 각이 아닌 각을 알 때 이 CD를 찾아내라라는 게 방금 얘기한 테마의 또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 녀석을 미지수로 놓고 또 코사인 법칙을 쓰면 두 근이 나와요. 그쵸? 두 근이 나오는데 얘는 이 각이 둔각이기 때문에 둔각삼각형에서 둔각의 대변이 가장 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이 10하고 뭔가로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BC보다 10이 더 크기 때문에 둔각의 대변보다 더 긴 예각의 대변은 있어서 안 되니까 걸러지게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두 근을 모두 활용해라고 얘는 둘 중에 하나를 걸을 조건을 문제 내에 직접 주거나 숨겨놨죠. 그리고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는데 제가 최근에 푼 거여서 아마 질문방에서 제가 그 사설모의고사였겠죠. 여기 기출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아서 어떤 문제는 그 코사인 법칙으로 끼인 각이 아닌 각이 주어진 이런 상황에서 코사인 법칙으로 미지수를 찾는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한 근, 이제 두 근의 곱이 음수로 나오게끔 만들어서 하나로 결정짓게 만든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소재로 원래 우리는 사인 법칙 언제 사용하고 코사인 법칙은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 때와 두 변과 끼인 각의 크기를 알 때 사용한다라고 했었는데 두 변과 끼인 각이 아닌 각을 알 때도 이거 알고 모르는 녀석을 x로 놓고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만들어서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상황을 해석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4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이 내용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제가 좀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좀 그렇네요. 제가 앞에다가 아마 인트로 부분에 자막으로 제가 이 건너뛰기 할 부분을 타임스텝으로 남겨놓겠다고 하고 할 테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무의미할 수도 있는 영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떤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영상일 텐데 다음에는 좀 더 좀 쓸데없는 거 많이 빼고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